안녕하십니까. 아행코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성입니다. 보통 이제 이전에는 코 끝까지 이렇게 보형물을 넣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코끝에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나 이런 게 많아서 보통 코끝에는 본인의 생체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귀염고를 쓴다든지, 또는 이제 코 안에 보면 이렇게 코 안에 만져보시면 약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비중격 연골이라고 하는데, 비중격 연골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연골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늑연골, 본인의 가슴 연골, 이런 걸 이제 쓰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상담을 하시러 오실 때 요즘 들어서 유난히 좀 많은 것 같은데, 보통 늑연골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늑연골 같은 경우는 다른 연골이 없을 때, 다른 연골이 부족하거나 할 때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연골이고요. 보통 처음 수술하시는 분이나 두 번째 수술, 재수술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만으로도 사실 충분하기 때문에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쓰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조금 튼튼하게 지지를 해야 되는 코의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을 첫째로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부드러움이 필요한 그런 코의 경우에는 이제 귀연골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이 조금 이렇게 가늘거나 약하거나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가늘거나 약하신 이런 분들은 비중격 연골을 쓰기보다는 또 귀연골을 주로 많이 쓰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 채취할 수 있는 분들은 이게 두께가 조금 두껍고 힘이 좀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힘이 이게 받칠 만하다 하면 보통 비중격 연골을 쓰기도 하는데, 비중격 연골 같은 경우는 또 단점이 있는 게, 또 너무 튼튼한 연골을 코끝에다가 피부가 얇은 분들에게 이렇게 쓰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연골이 비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귀연골만으로도 이래서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케이스라면 아무래도 약간 좀 코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귀연골을 또 쓰는 편이죠. 요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귀연골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전에 수술을 하셔서 코가 이렇게 많이 지지가 약해져 있다든지, 또는 이제 코가 약간 좀 들려 보인다든지 좀 튼튼한 지지를 필요하신 분들은 비중격 연골을 사용해서 비중격 연장술을 시행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코끝을 올려주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상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귀연골 쓰면 잘 처지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모든 코들은 다 처지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계속 얼굴 중안면부가 길어지고 코가 이렇게 점점 길어져 보여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코가 처지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을 거고요. 충분한 만약에 두께를 써서 코끝을 적절하게 올렸다고 치면 시간이 지나서 비중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처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귀에 있는 연골을 뗄 때도 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통 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뗀다든지 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약간 귀 부분이 좀 작아진다든가 할 수 있고요. 이게 안에 이렇게 피가 차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가 차게 되면 흔히 우리가 유도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만두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귀 모양이 되게 변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게 피가 차는지 안 차는지, 또는 모양이 변형이 없는지 이제 면밀하게 관찰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역시 수술 경험이 조금 많으신 분들한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그런 이제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변형을 막기 위해서 보통 귀에 모형물을 좀 착용하게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 부분에 연골을 떼는 부분은 이 위에 부분 여기 하고요. 여기랑 밑에 부분 요 부분을 보통 떼게 돼요. 이게 이전에는 제가 이 연골을 갖다 좀 많이 채취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 부분을 이제 채취를 하고 나서요. 이제 이 안에 있는 쪽을 봉합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 귀에 맞는 그런 보형물을 만들어 줍니다. 그 만들어 주는 방법은 흡사하게 만들어진 이 부분에
제품을 이렇게 섞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나서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귀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안에 있는 부분에.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 보형물이 귀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약간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잘 들리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꼭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안에서 열이 나면서 이게 굳게 돼요. 안에 있는 보형물이. 그러면 적절한 보형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요거는 치과에서 우리가 이빨 본 뜰 때 주로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대신에 그냥 안에 꺼즈를 넣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꺼즈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보통 우리가 보면 한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는 기간이 보통 한 3주, 4주 또는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한 달, 2달까지도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꺼즈 같은 걸로는 그렇게 안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본을 떠서 귀에 본을 떠서 보형물을 보통 한 3개월까지 하실 수 있으면 착용을 시킵니다. 보통 이제 이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걸 3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는 주로 뭐 귀연골보다는 비중격 연골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빼고 이런 모양이 보형물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귀에다가 끼우시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시는 거죠. 끼우고 빼고 끼우고 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귀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한 달까지는 24시간 이런 보형물을 착용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달에서 3달까지는 집에 계실 때만 조금 이렇게 착용시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거 강아지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뭔지 맛있게 생겼나 봐요. 오시는 분들 중에 강아지가 먹어가지고 다 뜯어졌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강아지들이 먹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먹으면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대변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뜯어 먹으셨으면 바로 오셔가지고 다시 귀에 맞추셔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연고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 귀연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보면 탄성이 좋거든요. 탄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막 다른 데 막 부딪히고 이래도 잘 부러지지 않아요. 잘 부러지지 않고 이게 모양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딘가랑 뭐 부딪힐 수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귀연골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연골 같은 경우에 좀 딱딱한 연골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피부가 좀 얇아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얇아지면 안에 있는 연골이 비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또 귀연골을 써야 될 거고 그래서 사실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꼭 나는 꼭 뭐 귀연골을 써야 돼요. 나는 꼭 뭐 비중격 연골을 써야 돼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거기서 보고 어느 게 또 우위가 되는 건지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